안녕하십니까.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 신학과 대표를 맡은 신입생 김민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탄핵 반대 시구선언을 하지 않으면 침신대 학생들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 시구선언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탄핵과 입시 비리, 가족회사 채용, 좌파사법 카르텔, 마약 카르텔, 친중 카르텔, 중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의 불법 내란과 반란으로 자유를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을 누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핵 소추 29번, 이제 심우정 판사까지 탄핵을 시키고자 나서고 있는데 심우정 판사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총 30번의 줄탄핵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들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불균형한 재판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 각하하라. 맞습니다. 헌법연구회 비리채용 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및 전국 대학교의 입시 비리 카르텔을 즉각 수사하라. 박사라. 카톡 검열, 모든 SNS 플랫폼 검열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중국인을 더 이상 난민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산하십시오. 불법 줄탄의 29번을 넘기지 말 것이고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멈춰라. 저희 청년들은 민주당 정당이 불법 행동을 멈출 때까지 그리고 해산할 때까지 싸울 것이며 여태까지 저지른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책임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규탄할 것입니다. 규탄한다. 또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정한 내란과 쿠데타를 일으킨 정당은 누구입니까? 민주당. 바로 불법에 불법을 더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로 계엄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까? 또한 부정선거로 중국이 개입했고 선관위 서버가 1, 2, 3, 4, 5번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서버만 까면 끝날 일인데 무엇이 겁나서 서버를 까지 않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중국에게 무엇에 약점이 잡혀 있는지 무엇에 겁이 나 있는지 왜 서버를 열지 않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서버를 열지 않아 민주당이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국민을 속이며 분열을 시키는데 분열을 막고 탄핵을 반대하는 저희는 더욱더 똘똘 뭉쳐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입법 독재라는 정당이야말로 쿠데타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남녀 갈라치기 시킨 것 또한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예산 삭감하고 자기들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 올리자고 하는 자들이 나라 팔아먹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탄핵을 막는 이유는 미국이 현재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미국을 무시하고 공산주의로 변질되었을 때 동시에 자유를 잃고 신앙도 잃게 되며 핵 인류 멸망 전쟁 제2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어떤 일을 일어났는지 모르십니까? 간첩법 폐지하며 간첩을 못 잡게 해두었고 USB를 넘겨 국가기밀 유출이 일어났으며 우한폐렴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식당가나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는 사회주의 및 안전하지 않는 백신을 맞고 사망한 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간첩법 부활, 주사파 척결, 공산당 척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때까지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2의 건국, 제2의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과 2학년 윤예영입니다. 너무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없는데 왜 위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이나 폭탄 없이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언론과 선거를 모두 조종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그 나라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입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29건의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이 재판에서 불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가족들이 탄핵 찬성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미선, 정계선, 본인이 좌편향되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문형배가 재판관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음은 언론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찬성 집회로 소개하던 YTN, 탄반 집회를 보여주며 하당 구속 연설자 하면은 이재명을 띄워넣는 JTBC. 이는 명백히 국민들을 속이려는 행위이며 맞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족 회사이며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선관위를 아십니까?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 채용 관련 비리가 0건,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87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비밀번호는 1, 2, 3, 4, 5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기관인 선관위를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접어도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 형상 기억종이 서울 강남구 선관위에서 참관인이 타인의 투표지를 대신 넣는 CCTV 영상, 대수의 법칙에 의해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당일 선거 투표 결과와 사전 선거 투표 결과는 1.5분의 1 확률을 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하는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3일에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더러운 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불법 체포한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고 싶었다면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란다고 곱게 해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은 중국에 먹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 동안 한국이 중국에 개방되었고 중국의 개입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도를 넘는 친중 정책이 펼쳐지며 중국인이 정치에 개입하고 민주당의 행태로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유튜버를 고발하고 카카오톡을 검열하며 법적 기다려보면 명분을 알겠죠. 만들어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중국화입니다. 홍콩과 내용은 다르지만 맥락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민주당의 국민 탄압은 더욱 세질 것입니다. 자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오늘 이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연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4학년 한소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국가 전복 사태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심각성을 알리고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 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은 금방 사그러들지 않냐고 결국 북한군까지 참전하게 되면서 국제전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대만에 선전포고를 하여 대만 침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전세를 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2023년부터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에서도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무장을 하지 않았던 독일마저 세계 3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재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행정부는 각종 국제기구를 탈퇴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유엔 탈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국 유엔 기구는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 다시는 인류의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데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는 것은 곧 세계연합이라는 안전장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중, 러라는 강대국들의 대립과 전운이 도는 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눈뜨고 코 베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망국의 역사라는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한제국이 폭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일본이 너무 강해서라기보다 뭐지? 내부에 있던 친일파들로 인해 나라가 팔리게 된 것입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데 걸까요? 그 상황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강대국이고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결국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생각했던 친일파들 같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인에게 주어지는 재외국인 투표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이 생겼고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며 야금야금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대두된 부동산 투기와 전세 사기 문제의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인 또는 조선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 있는 친중파들로 인해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유민주수원이 정치마저 완전히 장악하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도록 귀하겠습니다. 시도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도 현 상황을 보면서 정교 분리를 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과하게 치우치게 된다면 결국 타락하게 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정치의 폭정에 침묵할 때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논조에 침묵할 때마다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종교를 들먹이며 합리화해왔습니다. 그렇게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것이고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의 교회들이 말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정교 분리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즉 정교 분리는 교회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정치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킨다면 오히려 교회가 더욱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97학번 졸업생 손정희입니다. 졸업생 분이시래요, 졸업생. 이곳에 모이신 침례신학대학교 선배님, 후배님,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 당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저들의 실체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뱀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거짓 땅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그동안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속아왔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조작.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최고의 권위인 헌법 1조에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뭐가 두려워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서 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29번의 줄탄핵. 줄탄핵은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이재명. 국민의 5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는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짓 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왜 뽑았습니까?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괴물이 되어서 권력을 등에 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칼을 휘두르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에 대해선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철근도 시멘트도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게 해놓고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거짓 땅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짓 땅은 이 지구를 떠나라! 떠나라.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악행들을 저들이 저질렀지만 이 자리에서 이루 다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이만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침례신학대학교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들의 진실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과 썩어져가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힘을 잃었습니다.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 혼란이 끝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정직한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저 거짓 땅이 이 고귀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있는 거짓과 속임을 몰아냅시다! 나부터 거짓과 속임을 떠나는 것이 에덴 동산 회복하는 길입니다. 정직한 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부로 외칠 수 없다니까 우리가 목사고 또 침신대 거룩한 침례신학대학교 앞에서 하는 탄핵 반대 집회이기 때문에 아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의 나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피켓 들고 아멘. 흔듭시다. 한번 흔들어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귀여워. 먼저 나와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앞에 연사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애들 너무 귀여워요. 불법 탄핵, 부정선거, 정교 분리, 대한민국의 부조리,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호를 할 수 없으니까 되게 섭섭하네요. 한 번만 더 아멘 할게요. 불법 탄핵 반대하시면 아멘. 직업병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조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이재명은 대한민국 떠나기 원하시면 아멘. 이재명과 민주당은 북한으로 가라. 대한민국의 친중 친북은 다 북한으로 중국으로 가라. 동의하시면 아멘. 피켓 흔들면서 아멘 세 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다루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이 아닌 유럽과 미국의 힘에 의하여 광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36년 동안의 일제의 치하에 살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으나 저들은 만세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다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목 놓아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 김구, 또 여러분 너무나 악한 지도자였지만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박헌영은 러시아에 가서 김만겸을 만나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을 배웠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노당을 아십니까? 네.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남노당을 만든 녀석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맞아요. 이 박헌영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45년 해방된 이후에 사회주의하자 공산주의하자 설득하여서 약 87%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하지 중장이 대한민국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너희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할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다는 사람들이 87%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13%밖에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그 중에 이 침례 신학대학 우리 침례교가 자랑스럽게 그 앞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서 교단이 해체되었고 교회 종탑은 뺏겼으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때 진리를 외쳤던 침례교인들이 있었기에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침례교 아닙니까? 장로교, 감리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했다건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른 입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앞장섰던 침례교인들,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다가 박헌영에 의하여 무너지기 직전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그땐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들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절대 사회주의 하면 안 된다 주장하고 외칠 때 교회들이 호응했습니다. 교회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여기까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기둥 아래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문에서 100만이 외쳤지만 저들은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한다면 아마 김정은의 손에 의하여 아우지탄가 아니면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안, 동성애법 반대도 외쳤습니다. 멋지다. 시청 앞에서 300명, 500명, 그리고 타임월드 앞에서 3만 명 집회할 때 실행위원으로 그리고 사회자로 섰었습니다. 애들 그 일들을 피곤하겠다.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한민국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신대에 와서 보니 우리 젊은 학우들이, 우리 후배님들이,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깨어난 걸 보니 2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자, 좌우 양옆에 한번 손잡고 축복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살아났습니다. 그 이승만의 자유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그는요 토지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을 깨운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그 뒤에 전두환도 있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이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이 문재인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유일한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정희조차도 이승만을 지우려 좀 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못한 건 못했다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킨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지만 그때 이승만을 지우면 안 됐습니다. 이승만을 세워서 다시 기초부터 세워야 저 박헌영이 만들어낸 저 이승만, 이재명은요, 여러분 문재인은 그냥 앞에 나온 열매일 뿐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부터 그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
하지만 박정희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 살 수 없으니 다 쫓겨났습니다. 특히나 박정희 때는요, 저요 학교 때 삐라 주워가고, 그리고 간첩 신고하면 돈 받는다, 공책 받고 연필 받아서 저는 학교 생활했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가 7입니다. 우와. 저는 7남, 아내는 1명입니다. 아내는 한 명이고 아내는 아이가 한 명. 7이래. 아이 7. 와, 애국자. 제 나이가 그 간첩 세대들, 반공 세력들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참 안타까운 건 그 좌파들의 무리들은요, 산속에 숨어들어서, 그리고 저 집에 숨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좌파들을 좀 따라한다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애들 제가 데리고 나온 애들입니다. 잘하십니다. 화이팅! 잘 키워서 침신대 다 집어넣을 겁니다. 멋집니다. 침내교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만들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신데. 아니에요, 우리 미래. 감리교로 보내버릴까요? 다 침내교로 보내겠습니다. 그때 어린애들 키웠어요. 야, 니네 아빠, 멋진 니네 녀석. 삼촌, 니네 이모 누가 죽인 줄 아냐? 이승만이 죽였어. 박정희가 죽였어. 거짓말했습니다. 저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하다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법을 어기고 스스로 죽거나 북한으로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자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하나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문재인이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전혀 몰라요. 맞아요. 신흥복 존경한다는 놈이 대통령입니까? 중국에 실시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나. 반드시 저들을 감옥으로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작은 목소리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침신대 학우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맞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 때문에 멋지다, 가는 친구들 목사님. 봤습니다. 피켓 들고 응원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침례교의 미래가 이렇게 밝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보고 더 열심히 교회 들어가서 아이들 키우고, 멋지다. 침례신학교, 이 자랑스러운 침례신학교가 대한민국의 대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크게 한번 칩시다. 멋져요. 멋있어요. 침신대. 맞아, 마지막에 좀 더 외쳐도 됩니다. 침신대. 침신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 텐데,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의 밑바닥부터 좌파들의 뿌리를 제가 여기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탁은 우리 침신대 젊은이들이 잘 조직되어서 교육받고 집회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더 공부하고 더 많이 뭉쳐서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 통일시키는 아름다운 조직이 오늘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저께도 은흥정리에 왔던 학생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침신 동문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선거 조작과 줄 탄핵에 의해 국가 비상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되었고 공산화라는 무시무시한 체제 전복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로써 반국가 세력 일거의 척결 및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123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은 이를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며 이원 내각제로의 개편을 통해 친중 인사들이 더욱더 활동하기 쉬운 통치체제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한국 교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뿐만 아닌 대한민국을 함께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첫 번째 척결 대상은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싸움은 단순한 좌우,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닌 체제 전쟁인 것입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감시 아래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 한국 교회를 위해 이 움직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재학생들을 포함한 침신 동문 33명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국가 비상사태 시 속히 국가 정상화를 바라며 토마스 제퍼슨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와 국가의 수호를 위해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거대 야당의 29번의 탄핵 시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친중국 정책을 펼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넷째, 선관위와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모든 헌법재판소 대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한다. 다섯째,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무효를 촉구한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은 좌편향된 언론 보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일곱째,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들고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은 강제 해산을 요구한다. 여덟째, 북한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모든 정치인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아홉째, 현재 시행되어지는 모든 친화교, 친중국 정책들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열 번째, 간첩법 폐지를 철회하며 국가보안법 강화 및 화교 중국인들의 정치활동 참여 제한을 요구한다. 11번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준비를 철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국정 회복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12번째, 선거 조작으로 인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의 위반 따라 당선 무효를 조속히 실행하며 사전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를 통한 재선거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9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재학생들을 포함한 동문 33명 1동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연사가 마치고 애국가 대창 후 지금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거동락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는 귀한 학생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외국 시민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